개인적으로 저는 현대카드가 메인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들도 얼른 빨리 애플페이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가 드디어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가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우리나라 간편 결제 서비스들이 애플페이에 긴장하는 이유는 애플페이가 아주 많은 이용객을 보유한 정말 큰 서비스이기 때문인데요. 애플페이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도입이 되지만 이미 전세계 약 74개국에서 5억 명 이상이 사용 중인 서비스입니다. 현재 글로벌 간편 결제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래액만 해도 2021년 말 기준 6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이에 반해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2천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이걸 수치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거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페이는 우선 현대카드와의 제휴를 통해서 빠르면 다음 달 안에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다른 카드사들도 추후에 애플페이로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애플페이와 현대카드의 독점 조항은 없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적어도 6개월간은 현대카드만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사들이 애플과 계약을 완료하려면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우선 가장 빠르게 움직인 건 바로 삼성페이인데요. 얼마 전에 삼성과 네이버페이가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손을 잡았다는 건데 이 둘이 사용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네이버페이 사용자들은 삼성페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오프라인 매장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네이버페이 가맹점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간편 결제는 삼성폰으로만 가능하고요.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결제할 수 있는 곳이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삼성페이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삼성페이가 삼성카드 이외에 이렇게 다른 금융사와 손을 잡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애플페이가 다음 달에 출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페이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대응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네이버페이는 오프라인 결제를 확대하고 싶었는데 이런 네이버페이와 삼성의 애플에 대한 견제,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렇게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연합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삼성페이를 놔두고 굳이 네이버페이를 쓸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포인트 적립 이런 걸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게 좀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하면 바로 열리게 되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네이버페이도 한번 스와이프해서 결제창을 바로 띄울 수 있게 이런 기능들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말고 대표적인 페이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카카오페이인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삼성과는 좀 다르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삼성페이와는 아주 상반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별다른 대응 없이 해외 확장에만 현재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카카오페이도 이용자 수만 해도 3,500만 명 정도인데 그동안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못한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 카카오페이를 대안으로 활용을 해왔죠. 저도 그런데 아직은 움직임이 없지만 추후에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이탈을 막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롯데카드도 오픈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오픈페이 출시와 함께 기존 롯데카드 앱인 디지로카를 로카페이로 이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로카페이는 비회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기능도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런 기능들은 좀 더 서비스 확장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는데 선불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미성년자분들에게 꽤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움직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현대차에서 현대페이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합니다. 이 현대페이는 현대차 내부 온라인몰에 우선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는데 향후 차량 안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존에 현대차 카페이가 있었지만 기존 거는 차량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 선보이는 현대페이는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충전소에서 요금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중고차나 차량 수리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텐데요. 그때 이런 현대페이 같은 결제 시스템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 시장의 주요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업계에서는 애플페이가 3월에는 무리 없이 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페이가 나오더라도 당장의 초반 시장 점유율은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현재 대형 가맹점 위주로 NFC 단말기가 설치되고 있지만 아직은 보급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젊은 층에서 워낙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는 현대카드에서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어떤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를 지원하게 될지 이것도 변수인데요. 현재 다른 카드사들은 애플페이 참여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카드사 점유율을 보면 1등은 신한카드, 2등은 삼성카드, 3등은 현대, 4등은 국민카드입니다. 이 4개의 카드사들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현대카드는 이미 애플페이가 확정이 되었고 삼성카드는 아무래도 경쟁 구도인 삼성페이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신한카드나 국민카드가 애플페이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용객 수가 정말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들이 애플페이에 참여하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카드가 메인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들도 얼른 빨리 애플페이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플페이 출시에 앞서서 카드사들의 움직임과 페이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